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세 번째 강의인가요? 그죠? 그래도 오늘 하면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좀만 견디세요. 아쉽다는 표정은 없네요. 아, 세 번밖에 안 남았다니 이런 표정은 없네. 아, 나쁜 놈들. 그래서 이제 12번 이제 24년 한솔거부터 할 건데 12번을 푸는 방식이 좀 다양하긴 해요. 12번을 푸는 방식이 다양한데 12번 하고요. 너희가 뒤에 넘어가면 17번에 작년 중상고 17번 작년 중상고 문제 요거랑 이제 12번 문제랑 사실 좀 결이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12번이 좀 더 어렵긴 하거든요. 자, 우리가 문제 풀기 앞서서 너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뭐 2등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과서나 개념서에서는 거의 이거밖에 안 하죠. 어느 한 직선이 어디를 지날 때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한 군데를 지날 때 이래버리면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지 사실은. 마주보는 변에 어디만 지나게 해주면 돼요? 중점을 지나게 해주면 되고 뭐 무게중심을 지나겠죠. 이 선은 당연히. 맞으면은 중점을 지났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킬러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건 사실 누구나 맞추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을 자르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건데 얘가 그냥 어떤 뭐 외부점을 지나면 더 이렇게 지난다라고 있는 문제가 있고 너무 2등분 안 된 것 같네.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특정 뭐 요런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혹은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갑자기 뜬금포로 이 꼭지점에 지나지 않으면서 뭔가 이런 세로선? 뭐 이런 선? 이런 선. 근데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 중에서 얘를 등분을 하는데 뭔가 어느 이 삼각형의 세 변이의 어딘가를 지나야 된다?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세로선이고 얘는 바깥쪽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조건을 주는 문제가 있고 삼각형에서 이 넓이가 존재하는데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는 문제가 있어요. 얘하고 푸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는 그냥 일반적인 세로선이고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저분해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울기 못 잡아버린 다음에 M으로 잡아버린 다음에 M에 관한 그 이 직방을 세워버리고 얘와의 교점을 M에 관한 식으로 꾸민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 넓이가 절반이 된다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더러운 문제입니다. 세상 더러운 문제. 근데 이런 구조가 나와버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랑 여기를 몇 대 몇으로 뭐 내분하는 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와 있으면 요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요 보조선. 왜냐면 지금 어찌 보면은 여기 사각형이랑 여기랑 넓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여기를 몇 대면 내분하는 점이 돼버리면 애당초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생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고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비율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추론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를 풀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 뭐라고 잡혀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직선이 한 점을 지난다? 아싸 개땡큐. 맞은편 중점. 근데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건데 진짜 뭐 여기 점이나 여기 점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외부점에서 어떤 뭐 직선을 그렸다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얄짤 없어요. 그냥 생으로 풀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설정하는 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 식을 정리하다 보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의 제곱이 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제곱식 그냥 루트 벗겨지는 꼴로 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얘가 나와버리면 이런 식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얘는 좀 더 빨리 푸는 게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12번이랑 17번입니다. 12번, 17번이에요. 12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12번을
일반적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12번은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이게 그냥 마냥 일반적인 건 아니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찌그러졌기 때문에 좀 좌표를 다시 그려볼게요. 좌표평면을. 얘들 항상 그래프랑 도형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쁘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가 원점이고 문제에 등장한 좌표가 4,10, 마 4, 마이, 8,2니까 4,10 먼저 찍어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까지 올라가네. 여기가 A입니다. 4,10. 그 다음 마 4, 마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가 B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C좌표 몇 몇? 8,2. 1, 2, 3, 4, 5, 6, 7, 8. 하나, 둘, 여기입니다. C. 그죠? 지금 이걸 얘네를 이어놔야 되네. 그죠? 얘네를 쭉 이어놔 봅시다. 이렇게 이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시고, 여기도 좀 위로 떴나? 이렇게 이어주시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이어놓을게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어제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지금 D랑 E를 찍잖아요. 근데 D랑 E를 찍는데 중요한 건 평행이에요. D랑 E를 이은 직선이 누구하고 평행해요? A하고 C하고 평행합니다. 그래서 너희쯤에 한 요쯤에다가 이렇게 평행한 선 그려져 있죠? 이렇게 평행한 선 그려져 있고 근데 문제에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넓이비를 줬죠. 몇 대 몇? 9대 7 줬기 때문에 이쪽에 생기는 작은 삼각형이랑 얘를 연장해서 이 큰 삼각형 넓이가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죠? 9대 16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은 닮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닮음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네. 몇 대 몇? 3대 4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 전체가 4기 때문에 3대 몇으로 볼 수 있어요? 1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평행하잖아.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3대 2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AC 선상에 어딘가 점을 찍고 여기를 연결했죠. 여기가 2인데 연결했잖아요. 근데 마치 책에서 약간 세로선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냥 비스듬한 선으로 봐야지. 자, 비스듬한 선으로 봐야죠. 이렇게 들였을 때 지금 문제에서 이 노란색 선이 이 밑에 생기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자른대요? 2등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막 펜을 대고 계산하기 전에 일단 요 좌표하고 요 좌표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분 공식만 써주면 D좌표하고 E좌표는 그냥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얘 B랑 A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B랑 C를 3대1로 내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가 사각형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해가지고 기울기 M 잡아버린 다음에 여기 교점 찾는다 해버리면 풀리긴 합니다. 풀리긴 해요. 근데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여기를 2등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딘가 찍힐 거란 말이죠. 얘가 여기에 지나잖아.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여기 대 이 전체 넓이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몇 대 몇? 9대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넓이가 있으면 전체 넓이의 9분의 7에 해당하는 게 여기일 거란 말이야. 그거의 반이 여기 반반 자르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A하고 E를 잇는 얘를 이어볼게요. A하고 E를 여기를 잇게 되면은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역의 넓이를. 문자가 겹치지만 그냥 A, B, C라고 해볼게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 A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여긴 몇 A예요? 여기가 A잖아. 밑변 길이 1짜리로 A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몇 A야? 여기 3A겠지. 그지? 근데 3A가 얼만큼이야? 9만큼이고 여기 전체가 몇이에요? 7만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차피 B 넓이랑 C 넓이는요. 여기 생기는 넓이를 요만큼 길이 대 요만큼 비리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엔 내분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울기 M 잡아가지고 직방 세운 다음에 여기 교점을 찾는 것보다 여기 요 B와 C의 넓이비 있죠. B와 C의 넓이비를 찾아버리면 그 넓이비가 여기 비율이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그 비율 찾는 다음에 A하고 C의 내분 공식을 쓰면 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빠르다고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외부점에서 지선 빡 그어가지고 넓이 2등분하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못 풉니다. 근데 얘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 이해돼요? 됩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A라는 넓이, 여기 생기는 넓이는 누구하고 누구 더한 거예요? B하고 C를 더하면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무슨 식을 세울 수 있니? 여기서 여기가 지금 3A잖아. 그죠? 여기가 3A죠? 근데 여기가 9비율이야.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바꾸면 얘를 만약에 내가 9 대 7은 3A 대 뭐 X라고 잡으면 약분 되면 3이니까 몇이야? 7A가 몇 X예요? 3X죠. 그럼 X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3분의 7A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가 9고 여기가 7이잖아. 근데 여기 9에 해당하는 게 현재 3A로 나왔잖아. 그럼 9 대 7은 3A 대 X니까 약분해서 7A가 3X다 만들 수 있죠. 그럼 X가 3분의 7A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X가 어디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닙니까? 맞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또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6분의 7A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맞니? 그럼 얘가 6분의 7A가 지금 어찌 보면은 여기에 전체 넓이 해가지고 여기로 갔고 여기에다가 2분의 1 때린 거니까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B랑 C 더한 거랑 같아야 되지 않나? 뭐 계산 내가 잘못했나요? 비례식 세워가지고 한 건데 내가 배례를 잘못했나? 잠깐만. C는 그치? 뭔가 식을 잘못 세웠구나. 여기서 잘못 세웠네. C가 A 더하기 B죠. 내가 선을 잘못 봤네요. 이렇게죠. 이렇게 해주면은 6분의 7A가 몇이다? C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C가 6분의 7A이기 때문에 C 자리에다가 6분의 7A를 넣어주면 A 더하기 B가 되고 그럼 B는 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6분의 1A예요. 그죠? 그러면은 A 대 이게 B 대 C의 넓이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1 대 7입니다. 그럼 여기가 1 대 7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1이고 7로 봐니까 여기가 몇 대 몇으로 봐야 돼? 1 대 7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좌표는 그냥 A하고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1 대 7로 내분하는 좌표 찾아버린 다음에 그럼 이 좌표 찾아버리면 그냥 뭐 하면 돼?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학교에서나 중킬러나 킬러로 낼 수 있는 난이도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게 너희가 좀 비교를 해야 되는 우선 대상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중에 뭐 3번 같은 문제? 3번 같은 문제? 얘들아 3번 같은 문제는 그냥 기울기 일자리인 일반적인 직선이잖아요. 얘는 얄짤 없어요. 얘는 내분으로 못 풀지. 3번 같은 문제 2, 4 도단 문제는 내분으로 못 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큰 사각형 넓이 구하고 작은 사각형 넓이가 그냥 미지수 잡혀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6번에 나온 25년 작년 양지 문제라든지 방금 풀었던 12번 있죠. 그죠? 얘들아 25년 양지 문제 6번 문제 양지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3대2 비율을 줬기 때문에 P하고 O를 연결한 선을 해가지고 방금 푼 것처럼 내분이 뭔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뭐야? 몇 대 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F좌표를 찾으라고 한 거잖아요. F좌표 찾아라 DF를 구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를 만약에 여기 지나는 직선으로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M 잡고 풀어버리면 답은 나올지언정 되게 지저분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직방 세운 다음에 여기 직방 세워가지고 여기 교점을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얘랑 얘 가지고 신발끈 사선 공식을 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복습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방금 얘기한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M짜리 잡는 거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교점 찾는 걸로 해봐가지고 신발끈으로 푸는 거랑 방금 여기가 1대7이라는 걸 비율을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훨씬 빠른지. 아 저는 이게 더 빠른데요 라고 하면 이걸 풀어도 돼요 사실은. 저는 여기 해가지고 찾는 게 더 나은데요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너희가 이 시야가 좀 튀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숫 자르는 게 아니라 특정 변을 지나는데 특정 변을 지나는 규칙을 주는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볼게요. (13번) 자 25년 단대보고 이것도 어제 언급하고 끝냈죠? 그죠? 이거 좀 다시 볼게요. 꼼꼼하게. 자 서로 다른 네 직선 L1, L2, MN입니다. L1하고 L2하고 M은 정확히 무슨 직선이 좋습니다. 근데 N이 몰라요. N이 뭔지 모릅니다. A 값에 따라서 바뀌겠지. 다만 Y 앞에 있는 개수는 2로 박아놨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각각 서로 만나는 모든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몇 개니? 3개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L1과 M의 교점이 A고 L2와 M의 교점이 B입니다. 이때 AB가 아닌 교점을 C라고 할 때 AC랑 BC 길이가 같도록 하는 만족하는 수능상 AB를 모두 구하여라 이랬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당연히 L1하고 L2하고 M을 시각적으로 좀 그려가면서 좀 약간 접근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근데 L1하고 L2는 얘들아 일단 X랑 Y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뭐예요? 평행할 겁니다. 근데 이거 L1을 만약에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확인해 줄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의 길 요 정도 하나 정도 두 개를 그려놓고 어디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L1이 위에 있습니까? L2가 위에 있습니까? L2가 위에 있나요? 그죠? L2가 위에 있죠? 그러면은 요게 L2 땡땡 이거 L1 땡땡입니다. 여기 식 적는 거 뭐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기울기 몇 자리? 4분의 3짜리가 이렇게 4분의 3이니까 좀 기울기 1보다 완만하네요. 요런 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직선 M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L1하고 만나는 교점좌표 여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A.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B라고 했어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이제 뭘 하나 더 그려야 돼? 직선? N 하나 더 그려야 되죠. 근데 이 N을 하나 더 그렸을 때 이 4개의 직선의 교점 있잖아요. 총 교점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몇 개? 3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이게 3개가 되려면 N이 누구랑 평행하거나 L1, L2하고 평행해주면은 그냥 얘하고 안 만나면서 뭐 이런 느낌 되면서 하나 만나니까 3개 되잖아. 근데 평행하지 않으면 직선 N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줘야 돼요? 교점 A나 B를 지나줘야 돼요. 근데 그런 직선은 겁나 많습니다.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뭘 준 거야? C의 조건 하나 더 줬잖아. 뭐? A, C랑 뭐랑 같다? B, C랑 같다. 일단 이거 너희가 A는 고정점이고 B도 고정점이잖아요. 그리고 C는 물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새롭게 생기는 교점일 텐데 AC랑 AB랑 같다. 그러니까 AC랑 BC랑 같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냥 아무 표현 없이 A랑 B 있고 C라는 점이 안 정해져 있는데 A부터 C까지 길이랑 B부터 C까지 길이가 같대. 이거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주면 좋아? 그쵸? 수직이등분선이지. 근데 이게 A하고 B는 이미 고정점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A, B와 수직등분선은 여기 중점 지나면서 여기에서 수직인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어디냐면 C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예요 일단?
그치. 이게 평행한 거 했을 때 평행한 게 이런 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C 이게 길이가 다르잖아. 그럼 일단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가운데 중점을 지나면서 가운데에서 평행한 거. 요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거 하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가 C가 되면서 어디에 지나는 경우? 이건 안 되잖아. 이러면 얘 같은 직선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랑 여기 길이 같고 여기 C 하면 되잖아. 이거 두 번째. 그 다음 또 뭐? 여기랑 여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 해가지고 여기가 세 번째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하는 거야? 순서상 A, B? 직선의 방식을 완성해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싹 다 적은 다음에 A하고 B를 뽑아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눌렀을 때 직선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3개 만들어지죠. 그럼 첫 번째 직선 먼저 구하자. 근데 어쨌든 1번이나 2번이나 3번 하려면 누구 좌표와 누구 좌표를 찾아야 돼요? A랑 B 좌표 찾아야 돼요. 그럼 A 좌표, B 좌표 찾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댐벼야 되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막 댐비면 너희가 시간만 써먹고 문제를 못 푼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해볼까? A 좌표 찾을게요. A 좌표는 L1과 누구의 교점입니까? L1이랑 M의 교점이죠. 그럼 L1하고 M 교점 찾는 거 해하려면 L1에다가 몇 배 때리죠? 가감법으로 쓰자고. 몇 배? 3배. 3x 플러스 몇 i? 6i 플러스 12는 0이죠. 자, 그다음 그 밑에 M 적으면 3x 빼기 4y 플러스 12는 0이기 때문에 뺐더니 없어지고 상수도 없어지죠. 그럼 이런 y가 몇이에요? 0입니다. 그죠? y가 0 나왔고 L1에다가 y에 0 집으면 x는 마사네요. 그래서 a 좌표가 뭐가 된다? 마사, 0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B 찾읍시다. B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 L2와 M의 교점이죠. 그럼 L2하고 M을 가감법 하고 싶으니까 L2 3배 할게요. 똑같이 3x 플러스 몇 i? 6i 빼기 63, 18은 0. M 3x 빼기 4y 플러스 12는 0이죠. 뺄게요. 뭐예요? 10y 빼면 마이너스 30은 0이니까 y가 몇입니까? 3입니다. 그럼 L2에다가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x 플러스 6 빼기 6이니까 x가 0이네. 그럼 B좌표가 공교롭게 뭐로 나온 거예요? 0,3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거네. 요렇게네. 축을 만약에 그린다면. 근데 뭐 그건 사실 그릴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남아있는 건? 1번 직선 구합시다. 1번 직선 중점 구하고 평행한 거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중점 몇이에요? 중점 좌표 몇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2분의 3이죠? 그리고 요거 기울기만 빨리 뽑아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기울기. 그러면은 기울기 n값은 마이너스 2분으로 잡고 y 마이너스 2분의 3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라고 잡으면 양변에 2 곱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왜 2를 곱하냐고 생각하는 거냐면 어차피 우리 2y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2y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a, b 세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2 곱하면 2y 빼기 3은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죠. 2항에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y 빼기 1은 0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 나온 거예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몇 번 직선? 2번 직선하고 3번 직선을 찾아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맞니? 근데 2번 직선하고 3번 직선은 이제 어떻게 찾을까요? (2번) 하고 (3번) 직선은요. 얘를 구하는 게 편해요. 얘랑 L1의 교점. 수직임선과 L1의 교점이랑 수직임선과 누구의 교점? L2의 교점으로 찾는 게 편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요 서로 뭐예요? 평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평행하다 성질 써가지고 막 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속 편하게 수직이동선 찾은 다음에 찾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B에 우리가 중점을 찾아놨잖아. 그럼 A, B의 기울기 찾아볼게요. A, B 기울기 X값이 4 증가할 때 Y값 얼마 증가했어? 3 증가했죠. 그럼 이거의 수직 기울기는 뭐로 갖다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얘랑 얘 가지고 직방 세우면 Y 마이너스 2분의 3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에 X 플러스 2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정리한 거랑 L1의 교점. 그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교점 찾은 다음에 직방 세우면 되겠죠. 교점 안 찾고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없나?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난이도가 좀 이거 분명히 뒷자락 문제거든요. 그래버리면은 그냥 여기서 멈칫하지 말고 빨리 그냥 얘 정리한 다음에 얘와 누구와의 교점 찾자. L1의 교점을 찾자. 그럼 그 교점을 찾았어. 그럼 그 교점이랑 누구 가지고 직방 세우면 되는 거야? 0,3 가지고 직방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들아 봐봐. 얘를 구하고 나잖아요? 그럼 얘 구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왜? 얘를 구하고 나면 이 직선이 완성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얘하고 뭐 하다고? 평행하잖아. 그럼 이 직선에 뭐만 뽑아와서? 기울기만 뽑아와서 여기 지난다 직방 세워버리면 된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또 3번 풀 때 또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좀 복잡한 계산은 뭐만 남은 거야? 얘 정리하는 거랑 L1의 교점 찾는 거, 가감법 하는 거 있죠? 그거랑 여기 지나는 직방 세우는 거. 그것만 남고 이제 그 다음 L3은 쉬워요. 저 세 번째 직선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에는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분석을 빨리 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속에 조금씩의 약간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약간 센스가. 푸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A씨 길이랑 B씨 길이가 같다는 거를 만약에 너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걸로 식세서 풀려고 하잖아요. 이거 마탱이 갑니다. 이거. 그냥 C가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다는 걸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의 교점을 찾아야지 AC랑 BC가 같다는 걸 막 C좌표를 갑자기 몇 콤마 몇 점 한 다음에 두 점 사이에 거리 같다라고 해서 마탱이 가요. 알겠죠? 이해돼요? 요거는 내가 이따가 답은 다 불러줄 겁니다. 요 계산만 통하면 답 나와요.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아마 뭐 미리 풀어본 학생도 있긴 할 텐데 14번 자 볼게요. 직선 L이랑 L 다시인데요. 둘 다 그냥 표준형으로 줬죠. 1차 함수 형태로 줬어요. 표준형으로 두 직선. 근데 항상 옳은 거 찾으랍니다. 기억. M하고 M'가 같으면 두 직선 L과 L''는 평행하다? 아니죠. N하고 N''가 같으면 둘이 뭐예요? 겹치잖아요. 그럼 틀렸죠. 그죠? 그럼 니은 L과 L''가 서로 수직이면 N 곱하기 M''는 마이너스다? 내가 아직도 기억나네. 마이너스 1이죠?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해줬나? 우리 월요일에 특강했구나. 내가 월요일날 본반 수업하는데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가 곱하면 몇 대냐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마이너스요 이러는 거야. 그 뒤에 숫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뭐니 했더니 마이너스요 이러는 거야. 마이너스 2죠. 그죠? 맞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D급 볼게요. 두 직선 L과 L''가 서로 수직이고 Y축 위에서 만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M이랑 M''를 곱한 게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 Y축 위에서 앞에 만났잖아요. 그 말은 N하고 N''가 같다는 거죠. Y좌편이 같다는 건데. 그럼 N하고 N' 같아요?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가 N하고 N''가 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같으니까 일단 평행하는데 M하고 M''가 같을 수는 없죠. M이랑 M''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평행하다 맞네요. 이건 그냥 개념 문제입니다. 그죠? 킬러는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25년 작년 중동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실수 xy가 3k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xy 마이너스 2의
3 플러스 k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아따 씨 길다. 그죠? 근데 얘가 어쨌든 이게 지금 x랑 y가 섞여 있는 어떤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족시킬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빼기 6y 플러스 27의 최소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이거 되게 실전에 만약에 이거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얘들아. 이 15번 문제가 시중 교재에 있을 정도로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되게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근데 너희가 이걸 보면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될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원인가? 원이겠니? 내가 대문을 볼게. 이거 원이겠어요? 얘들아, 이거 원 되려면요. x제곱이랑 y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x 곱하기 y 항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봐봐, 생각해봐. 이게 3k가 그럼 1 돼야 된다는 건데 k는 그럼 3분의 1이잖아. 근데 그거 뒤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x, y 항 안 없어져요. 그럼 얘는 원이 아니야. 그래서 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너희 두 번째 머릿속에 맴도는 거. 갑자기 제곱 나오고 막 k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한 다음에 k로 묶은 거, k로 안 묶은 거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그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개념은 직선과 직선을 k로 묶은 거 이거나 원과 원 둘 중에 하나 k 묶은 거라서 뭐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걸 배운 거지.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특이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 있는 x제곱과 y제곱이랑 k랑 막 섞여있는 이거를 만족하는 게 xy 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뭔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거를 그 밑에 있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 플러스 27 이게 같은 xy 값이겠지. 근데 그게 최소가 3이래요. 그죠? 뭘까? 일단 우리는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나의 해설을 듣고 너희가 복습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시험에 만약에 이 난이도가 나오면 이건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시중 문제지에 많이 없단 말이야. 되게 생소한 케이스거든요. 얘들아 이거 x에 관한 내림차순 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들어 이게.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돼요. 치사하게 y제곱 저기 맨 앞에 뺀 거야. 이거 y제곱 뒤로 넘겨버리면 y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지. 된다는 판단이 안 서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문제도 공부를 해놓는 거란 말이지.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3k x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x항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그 뒤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xy 돼 있고 그 뒤에 뭐 적혀 있어? 마이너스 2에 야 치사하게 앞에는 k 플러스 3 해놓고 뒤에는 3 플러스 k라고 해놨네. 동량처럼 안 보이게. 그죠? 나도 이제 보이네. 치사해줄게 내가. 자 이거 얘들아 뭘로 묶여요? 이거랑 k 플러스 3으로 묶이지 않아요? 그럼 이게 k 플러스 3으로 묶었어. 그리고 x로도 묶었어. 그럼 여기는 요거 빠져니까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y 남나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k 플러스 3 x 빼버리면 마이너스 y 남고 여기서는 요거 빠지면 뭐 남아? 이렇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빼버리면 여기 y 플러스 2네.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k 플러스 3 y 플러스 2의 x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뒤에 뭐 적어요? y제곱 플러스 몇 i? 4y 플러스 4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치? 이거 왠지 근데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럼 y 플러스 2의 제곱 아니에요?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해볼게. 그럼 y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2 k 3 개버리면 k에 y 플러스 2 3에 y 플러스 2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3에 y 플러스 2잖아. 딱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가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마 붙겠지.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풀어보지 않으면, 왜냐면 너희가 계속 주구장창 도형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도형이 시험범위인데 지금 이게 왜 나오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니? kx 마이너스 y 빼기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 3x 빼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는 게 얘는 0이 되거나 얘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이 직선 위에 있다. 혹은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라니까. 그치? 이해돼요? 나한테 주어진 첫 직선이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직선이 두 개인 거야. 이것 또는 이거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저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만족시킬 때 갑자기 뭐라고 나와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빼기 6y 플러스 27의 최소값이 몇이다? 3이다?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가 새롭게 스타트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게 실수 xy가 뭐뭐를 만족시킬 때, 저 위의 식을 만족시킬 때를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야 돼? kx 빼기 y 빼기 2는 0을 만족을 한다. 또는 3x 빼기 y 빼기 2는 0을 만족한다라는 두 직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거에 대하여 아래 적혀있는 x제곱 더하기 빼기 10x y제곱 빼기 10x 빼기 6y 플러스 27의 최소값이 3이다. 그렇게 되돌아가는 1 이하의 실수 k의 최대값. 이거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원 아니에요, 느낌이? 원이죠. 근데 이게 아직 원이라고 못하는 게 는이 없어요, 등호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빼기 6y 플러스 27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떤 방식이냐? 얘랑 얘 있죠. 얘 위에 거를 y는 kx 빼기 2, 이 밑에 거는 y는 뭐? 3x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우리한테 주어진 밑에 있는 저 2차식 y자리 있죠. y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싹 다 정리하면 x에 관한 몇 차식이 돼버리겠니? 2차가 되겠지. 그럼 2차식의 최소값이니까 꼭지점 좌표가 뭐가 되게 하자? 3이 되게 하자. 이해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긴 합니다. 또 다른 방식. 아마 너희가 이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접근은. 이미 1차식 두 개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얘를 얘는 y는 정리해서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저렇게 만들자. 또 다른 방법은? 방금 한 말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밑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y제곱 빼기 몇 i 6i 해놓고 이 뒤에 뭐 있는 거야? 일단 27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뭐 되려면, 이게 만약에 완전 제곱식 같은 걸로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25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 25 빼야 되겠지. 여기 몇 필요해요? 9 필요하죠. 그럼 여기 몇 필요해요? 9 빼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x 빼기 뭐?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에서 몇 뺀 거예요? 7을 뺀 건가요? 그죠?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이 3이 되게 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x, y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5,3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x, y까지의 거리의 제곱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거리의 제곱에서 몇을 뺀 거? 7을 뺀 게 최소가 3이 된다고 했어. 그럼 이거 자체의 최소가 뭐가 되게 하라는 거야? 10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루트 씌워버리면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3,5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뭐가 되게 해라? 루트 10이 되게 해라. 이렇게도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실전에서는 이게 더 빠를 것 같긴 해. 근데 이런 해석력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봐봐. 지금 원본에 지금 적혀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 빼기 6y 플러스 27 돼 있죠, 얘들아. 얘들아 지금 여기 는 등호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등호가 없잖아. 이거 아직 원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를 뭐 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정리를 하면 얘가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한 다음에 몇 나왔어? 빼기 몇 나왔어? 7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3,5에서 어딘가 x, y까지의 거리 있지. 거리에다가 뭐를 한 거야?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제곱을 한 거야. 거기서 7을 뺐다는 거야. 그걸로 해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인식을 해야지 이걸 원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방 자체가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자취식이긴 하지만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이거 원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아마도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여기 밑에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거. 위에 거는 너희가 뭐 해볼 수 있을 거고 밑에 걸로 해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3,5라는 점에서 요거 먼저 빼봐볼게. 얘들아 3,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보자. 그럼 뭐예요? 루트 몇 분의 10분의 5,3이네 미안. 5, 3, 15 빼기 몇? 3 빼기 2의 절대값이죠. 자 이거 하니까 몇이야? 루트 10분의 몇이에요? 10이죠. 그게 뭐야? 또 10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여기 전까지의 거리가 이미 최소가 루트 10인 거야.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짧은 게 루트 10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제일 짧은 게 몇이 나와야 돼? 루트 1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뭐 남은 거예요? 아이씨.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몇? 5k 빼기 3 빼기 절대값 씌운 거 있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루트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럼 풀면 되겠죠? 그럼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차피 넘어가면 절대값 어차피 이게 5k 빼기 5인데 어차피 루트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서 풀 거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5k 빼기 5 몇이야 넘어가니까? 루트 10 곱하기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양변 제곱해서 보면 5 빠져나가네. 이렇게 1로 빠지고 제곱합시다.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5, 25 k제곱 빼기 2k 플러스 1 얘는 제곱하니까 10k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는 25k제곱 마이너스 50k 플러스 25가 10k제곱 플러스 10이고 넘어가니까 몇 k제곱? 15k제곱이네. 15k제곱 빼기 50k 플러스 15인가요? 이렇게. 그럼 뭐로 약분되죠? 5로 되나? 3k제곱 빼기 10k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 많이 봤던 식이죠. 뭘로 돼요? 3일, 3일. 마마 되나요? 그럼 얘가 3분의 1하고 3이니까 k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몇 이하? 1 이하니까 여기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1 이하 중에서 요거의 최대값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2차 함수의 제 밑에는 꼭지점 찾아도 됩니다. 이해되니?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쉽다, 어렵다, 쉽다를 논하기 전에 되게 생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들 법한 거를 다 내가 지금 너 이거 만약에 예습을 해왔다면 이 문제 아마 읽어보고 내가 너희 입장이면 그런 거 시도했을 것 같아. 원인가? K로 전개시킨 다음에 다시 K로 묶어볼까? 이게 X에 관한 내림차순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X값 범위가 A부터 B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점 P에서 직선 X 빼기 2Y 빼기 5는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H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가 2루트 5일 때 B 빼기 A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취 개념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자취잖아. 어떤 2차 함수 위를 특정 범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대. 근데 그 점에서 갑자기 저기 밑에 있는 직선이 있지. 걷다가 수선을 내렸대. 그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뭐 2분의 1이니까 뭐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수선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선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여기 안에는 여기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렸을 때 요 수선 내린 요 H가 움직이는 길이를 뭐라고 준 거야? 2루트 5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길이가 2루트 5가 고정됐을 때 여기 A부터 B까지 이만큼의 뭐의 최대값? 거리의 최대값 찾는 거예요. 이거 좀 너희 깊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결론적으로 수선 내린 부분에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고 준 거야? 2루트 5라고 준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2차 함수가 뭐 그렇게 어려운 2차 함수는 아니거든요.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인가? 인수분해 되는 식은 아니죠. x제곱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죠.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 1,2.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를 뭐 대충 빨리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1,2가 꼭지점이고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인 거죠. 얘는 2. 근데 여기 위를 움직이는 어떤 A부터 B까지의 점이 있는 거고 X 빼기 2Y 빼기 5잖아요. 얘도 직선 기울기 하면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5인가? Y는 2분의 1X 2 빼기 2분의 5죠. 그럼 얘가 Y절편이 1, 2, 2.5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 직선이네. 요 직선 기울기 몇이라고요?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만약에 얘들아 얘가 기울기가 몇이라고? 2분의 1이잖아. 근데 하필 여기에 있는 그 H의 자취 길이가 하필 몇이야? 2루트 5죠. 어라? 기울기 2분의 1짜리는 두 칸에 한 칸. 그때 여기 루트 5 아니에요? 그럼 가로로 몇 칸인 거예요? 4칸입니다. 4칸에 2칸 되면서 이게 그래야 2루트 5지. 이해돼? 그럼 내가 여기서 한 이쯤 여기 가로 4칸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5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수선을 올렸어. 쭉 올라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하고 B 간격이 생각보다 어때요? 좀 많이 좁죠? 그럼 얘가 과연 얘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얘가
길어질까요? 그럼 이쯤에다가 여기 또 해볼까요? 요만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그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B 되는 거죠. 그럼 너희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길어 보여요? 여기가 길어 보여요? 왼쪽이 더 길어 보이죠? 그지? 그럼 뭔가 뭐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 이 B부터 A까지의 길이가 최대가 될까요? 요 A가요. 만약에 막 여기까지 왔다고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오고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수선이. 그지? 얘랑 만나겠니? 안 만나요. 지금 얘가 2분의 1이잖아. 이 기울기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 2하고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그때 접점 좌표를 우리가 계산만 하면 구할 수 있긴 하겠지. 뭐 본인이 미분 배웠으면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 된다 하면 되는 거고, 미분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n 한 다음에 얘랑 저 2차식으로 같다고 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D가 뭐가 된다? 0 된다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여기가 3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로 이 2차 함수하고 접하는 요거 있잖아요. 그때 여기가 몇이다? 3 나옵니다. 계산만 하면. 미분해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식 잡아서 해도 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부터 가로 여기서 가로 길이 몇? 4만큼 한 부분에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 올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좌표에 이제 B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찾아야 돼. 그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차피 이 직선 이름이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5였죠. 그리고 요 직선 이름이 여기가 y좌표는 3 나오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나옵니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 찾아보자. 얘랑 뭐 하다고 풀어야 돼? 같다고 풀어야 되겠죠. 같다고 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넘어가면서 오른쪽에서 2분의 5x는 3 더하기 2분의 5니까 어떻게 돼? 2분의 몇? 몇이야? 2분의 11인가요? 그럼 x가 몇 나와요? 5분의 11 나오죠? 그럼 여기 좌표가 뭐란 소리야? 5분의 1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아까 요 길이가 2루트 5가 되면 가로 길이 몇 돼야 된다고? 4. 세로 길이 몇 돼야 돼요? 2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 좌표가 5분의 11, 뭐 되는 거야? 내가 좀 지저분하게 했나? 계산 맞죠? 맞을 겁니다. 2x 플러스 3이니까. 잠깐만. 혹시 몰라서 2x 빼기 2가 마이너스 2다. 2x는 0이다. x는 0. 0,3 맞고. 0,3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직살이 이거 맞고. 얘와 얘 교점 찾는 거면은 넘어가서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4니까 2분의 5x. 넘어가니까 3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1 맞네요. 그럼 x는 5분의 11 맞죠? 여기가 x가 5분의 11이고 y좌표는 몇일까? 근데 이거 한번 교점 찾아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뭐 그 조건 해도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자. 그냥 계산 좀 짜증나도. 그럼 몇이에요? 10분의 11인가요? 10분의 11 빼기 몇이야? 2분의 5죠? 그럼 몇이야 얘가? 10분의 25죠? 그럼 몇이야? 10분의 마이너스 14인가요? 그럼 약분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5분의 7이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몇 더하고 4. 그러면 5분의 이게 4 더니까 5분의 4. 5분의 몇이야? 31. y에다가 2 더하니까 5분의 10 더해지니까 여기 5분의 3이겠네. 그럼 이 점 좌표 나왔죠? 그럼 이 점 좌표 지나고 기울기 몇 자리? 몇 자리? 여기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잖아요. 2짜리 직선 그러면 이 직방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이 직방이랑 여기 교점 좌표 찾으면 여기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B 빼기 A에 못 찾는 거야. 최대고 이 2루트 5라는 건요. 어떤 H가 움직인 자취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 봐봐. 어떤 H라는 점이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어떤 H라는 점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뭐 다시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끝났다고 해볼게. 그럼 얘가 움직인 자취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가 간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 너희가 이제 이 직방 세운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여기 교점 찾으면 여기 나와요. 그냥 여기 나와. 그치? 근데 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얘가 이참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이 직선도 올라가죠. 평행한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좌표 있죠. 여기 좌표가 A의 최소예요.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로 잡아야 얘가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 수선 내리면 여기겠죠. 여기서 수선 내리면 여기겠죠. 여기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찍고 다시 여기 오면 다시 왔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페이크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직방을 구하더라도 이 직방하고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있지. 교점의 오른쪽만 찾는 게 아니라 교점 어디 쪽? 왼쪽.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 이거 맨 마지막에 이 함정이 좀 파져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로 여기가 접할 때가 제일 길어진다라는 걸 알아도 풀기 쉽지 않아요, 이건. 그리고 내가 지금 교점으로 좀 하긴 했는데 굳이 교점으로 교점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직선이 오른쪽으로 몇 칸? 4칸. 위로 몇 칸? 2칸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냥 평행이동 성질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식에서 y 빼기 2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4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해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3 하고 뭐 넘어와? 2까지 넘어오나요? 잠깐만. 이 직선이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 간 거죠? 그죠? y 빼기 x 빼기 4, 2x 빼기 3 그럼 몇이야? 2x 빼기 13인 마이너스 1 플러스 13? 그럼 여기가 요 직선 이름이 이거겠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13이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계산하던 거 마저 찾아보면은 나한테 주어진 곡선이 얘잖아요. 얘랑 얘랑 같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3이니까 없어졌죠. 그럼 x제곱이 뭐예요? 10이네. 그럼 여기 교점 좌표가 여기가 몇이라는 소리야? 루트 10이죠. 그럼 여기가 뭐라는 소야?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근데 너희가 맨 마지막 과정에서 그냥 여기 0이니까 0부터 10, b-가 0부터 10이라고 하면 최대값이 루트 10 하면 안 된다고. 1번 고르면 안 된다고. 루트 10의 몇 배예요? 2배예요. 마이너스 2부터 루트 10까지 돼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접선 수선 내린 게 여기에 수선 여기 왔다가 점점점점점 찍히고 다시 점점점점점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중동부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심한 내용으로 계속 수업했던 게 아니라면 시험 때 풀기 쉽진 않아요. 마지막에 이런 함정도 있기 때문에.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년 중3 문제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했던 거 한솔고 있죠. 그거랑 이제 더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넓이 2등분 하는 거가 일단은 점좌표 3개 줬고요. D하고 E가 중점이에요. 문제 읽어보면. 그 다음에
mx 플러스 y 빼기 4m 빼기 1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식이 어떻게 정리되죠? m으로 묶으면서 x 빼기 4 플러스 y 빼기 1은 0이죠. 그럼 얘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mx 빼기 4 플러스니까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입니까? 4,1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근데 마침 4,1이 삼각형의 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현재 그려져 있는 그림일 텐데 맞죠? 이렇게 해서 뭐 A하고 B하고 C 찍혀 있고 여기 중점 찍고 여기도 중점 찍어서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D입니다. 맞니? 근데 마침 어디에 지나는 직선? 딱 C좌표 여기에 지나는 직선이 아래쪽에 생기는 DBCE를 넓이를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대요? 2등분 한대요. 그럼 얘가 지금 D 지나면 2등분 아니야. 여기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대충 어떻게 지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때 무슨 보조선 하나 그려라? 요 보조선 하나만 그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가 중점이란 말이지. 그죠?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 넓이를 S라고 보면 여기 밑에 생기는 넓이는 몇 S가 돼야 돼요? 이 사각형 넓이는 3S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S랑 3에서 여기 전체가 4S잖아. 1대 2니까 넓이비 1대 4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몇 S가 돼야 된다? 3S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A랑 B랑 C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S가 돼야 돼? 3S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선이 얘를 반반 자르고 있잖아. 그럼 A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B 더하기 C겠죠? 그러면 여기 B 더하기 C 자리에 A가 대신 들어가잖아. 그럼 2A가 몇 S예요? 3S예요. 그죠? 그럼 2A가 3S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니? A는 몇 분의? 2분의 3S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S잖아. 요게 S잖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본다면 여기 중점이니까 C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여기 중점이야. 여기 연결했고 C랑 누구랑 같아야 돼? S랑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S였던 거야.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A가 2분의 3S거든요. 근데 B가 그럼 몇 분의 1S야? 2분의 1S입니다. A가 몇 분의? 2분의 3S.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1대 3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1대 3이라는 건 여기를 전체를 4로 봤으니까 여기가 4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야? 5대 3이에요. 그럼 이 좌표가 누가 되는 거야? B랑 A를 몇 대 몇으로? 3대 5로 내분하는 좌표가 돼버려요. 오케이? 그럼 이 좌표를 찾은 다음에 요거에 뭐 찾는다? 두 점에 기울기 찾아버린 다음에 그게 얘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걸 막 일반적인 직선 나는 걸로 기울기 M 잡고 풀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느 지점에 대한 특정한 내분에 대한 그 길이 비율이 주면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계산은 너희가 복습으로 해보세요. 내가 맨 마지막에 다 불러줄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지금 18번 풀이 한번 해본 사람, 혹시 읽어보고 풀이 시도해본 사람 18번. 일단 18번 좀 문제 읽어봐요.
그렇지. 일단 냅다 또 좌표표면 그리고 있지. 아 이거 좌표표면 그리는 거보다 L3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한 게 먼저 아니에요? L3을 A로 묶을 거 묶고 Y는 정리해서 얘가 대체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인가. 아, 왜냐면 L1하고 L2는 우리가 그리지 않아도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3분의 4짜리랑 4분의 3짜리예요. 이걸 뭐 육안으로 확인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L3이 도대체 어디에 지나야 하는가. 그게 먼저지 일단. 그래서 너희 L3 정리해 보니까 L3이 어디를 지나야 돼요, 반드시? 6,8 지나고 기울기가 18분의 A예요. 근데 6,8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6,8이 지금 3분의 4x잖아요. 그럼 요게 L1이죠? 요게 L2죠? 그러니까 6,8 여기 지나야 돼. L2 좀 더 길게 뺄게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알겠어. 여기를 지난 어떤 직선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직선이 뭐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엄청 가파른 양수일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 L2하고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했어요? C라고 했나요? B라고 했나? 뭐야 뭐 어쨌든 그 교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야 그래서 삼각형 OAB 넓이라고 했죠. 일단 여기가 O잖아요. 그죠? 여기도 맞아. 내려가는 가파른 직선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차피 직선 방향식은 다 그려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O랑 요 점이 지금 뭐야 L1하고 L1이랑 L3의 교점이니까 L1, L3 교점 B라고 한다고 했고 그죠? 여기서 직선 가지고 L2하고 만나는 거 A라고 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OAB 삼각형 넓이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10, 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만한 건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0일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양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이해돼요? 그럼 어쨌든 간에 얘들아 이 점이나 이 점 좌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좌표를 k라고 표현한다면 k, 그치? 왜냐면은 요 직선이 L2 위에 있는 직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L2가 4분의 3x잖아요. 그럼 k, 4분의 몇 k? 3k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잡은 거냐면 어차피 OB 길이는 고정이에요. 그럼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찍혔을 때 직선 L에다가 뭐 내린 거? 뭐 내린 거? 수선 내린 걸 높이로 갖다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점이랑 요 L1 사이의 거리를 식을 만들어 보자. L1이 저거 아니에요? 그럼 5분의 절대값 뭐? 몇 K? 4K 빼기 몇? 4분의 9K인가요? 그죠? 얘를 지금 뭘로 갖다 쓰는 거야? 삼각형의 높이로 갖다 쓰는 거라는 거야. 밑변 길이는 여기가 지금 깔끔하게 6이고 8이기 때문에 OB 길이는 10이에요. 그리고 곱하기면 이게 삼각형 넓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들아 이거 여기 안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K 빼기 4분의 9K니까 4분의 16이죠. 그럼 4분의 몇 K? 7K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K 여기 요런 데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절대값 그냥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그냥 풀면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풀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이쯤 해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볼게. 그럼 정확히 여기에 대칭되는 요 점 있죠. 여기에 대칭되는 요 점 있죠. 요 점을 찍어도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이거 만들어지잖아. 요거 밑변으로 하고 여기 높이로 가는 거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음수쪽도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음수쪽, 연수쪽 따로 해야 돼. 그럼 이게 뭐라면 K가 0보다 큰 부분에 있다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차피 2분의 여기 5대죠. 그럼 5 약분돼서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4분의 7K가 뭐보다? 14, 21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가 7인 거지. 역수 곱하면 되니까. 그럼 이때 K 값은 몇부터 몇이 되는 거예요? 7분의 8, 12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면 1사면에 있는 점이라면 이 K 있죠? X좌표가 범위가 8부터 12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야 어쨌든? 얘잖아요. 얘 아니에요 얘? 그럼 내가 여기를 K라고 잡았을 때 B랑 여기 이렇게 연결한 요 기울기 있죠? 요 기울기가 뭐분의 뭐야? 18분의 A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맞니? 근데 B좌표가 몇 콤마 몇이지? 6,8이죠. 맞아 아니야? B좌표가 6,8이니까 이렇게 잡혔을 때 기울기식을 세우면 몇 분의? K 빼기 몇 분의? 6분의 4분의 3K 빼기 8 이렇게 되나요? 맞나? 기울기 찾는 거잖아. A가 정수인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로 잡아야 되냐? 아 이거 그냥 어차피 일반적인 기울기로 하는 것보다 양 끝점 시작점이랑 끝점을 하는 게 편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8 있죠 8. K가 파이라는 거 여기 때 8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가 일단 이때부터 이런 쪽으로 가져야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더 커진다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에 어딘가 여기 12가 찍힐 거 아니야. 9, 10, 11, 12 여기 돼가지고 여기 찍혀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가 지금 삼각형 넓이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어차피 기울기니까 이때 여기에 8이면 여기 8, 몇이야? 6이죠. 이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 만든 거는 2 증가할 때 이 감소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몇이에요? x좌표가 12니까 12, 몇이에요? 4분의 3이니까 9인가요? 그럼 얘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12 빼기 6분의 1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 몇? 18분의 몇? a가. 그럼 양변에 18 곱해주면 몇부터? 마이너스 18부터 3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정수가 몇 개입니까? 1부터 18 18개, 1부터 3 3개, 거기에 0 하나. 그럼 18보다 더하기 몇? 4니까 몇 개? 22개겠죠. 근데 보기에 22개가 있어. 그래서 낚이는 거야. 이쪽 말고 뭐도 있다고? 여기도 있다니까. 그럼 여기가 돼버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K값 범위가. 오른쪽에서 K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왼쪽 범위는 K 범위가 몇부터 몇이겠어?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8 아닐까요? 그러면은 좌표가 마이너스 8, 여기 부호 바뀐 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몇?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 상황에서 얘랑 얘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얘랑 얘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울기 몇이야? 14분의 14네? 그죠? 얘가 현재 지금 기울기가 14분의 14야. 그러니까 기울기 1이죠. 여기랑 여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좀 더 완만한 기울기죠. 그럼 몇 분의? 18분의 17이죠. 이렇게. 그럼 양변에 18 곱하니까 17A 18 이렇게 해가지고 17, 18 두 개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틀리는 거야. 아무리 잘 분석해가지고 여기만 해가지고 22개 해놓은 다음에 여기 몇 개 나와? A값 2개 추가되죠? 그럼 답이 몇 개인 거예요? 24개예요. 어마어마하죠? 쉽지 않죠? 내가 봤을 땐 너희 이거 22개까지도 잘 못 찾을 것 같아. 22개까지도 찾는 것도 빡세요. 근데 나도 선생님들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맨 처음부터 그냥 여기 좌표를 K, 뭐 3분의 4K였나 이거? 4분의 3K인가? 4분의 3K지. 이렇게 잡을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나도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뭐 해봤냐면 그냥 궁금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좌표 한 다음에 이상학형 대비 대충 몇이 되려나? 해봤어요. 혹시 저 범위에 들어가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로선도 해봤어요. 이상학형 넓이 몇 되려나? 해봤어. 근데 이상학형 넓이가 되게 작아요. 이상학형 넓이랑 이상학형 넓이 찾는 건 금방 해, 얘들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얻게 된 결론. K가 일단은 한 이쯤부터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쯤으로 끝나겠구나. 오케이?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하는 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만. 어차피 밑변 고정이네. 밑변 고정이면은 이상학형 넓이나 뭐만 갖다 쓰면 돼요? 높이만 갖다 쓰면 돼요. 이 직선과 여기 위에 있는 직선에서 이 디스턴스 D만 갖다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얘는 여기 위로 움직이는 직선이니까 얘로 잡고 얘랑 L1까지의 거리 있죠? 그걸 높이로 써가지고 범위식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보자마자 바로 그 생각이 들 수는 없지, 당연히. 이 문제 보자마자 그 생각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사기꾼이 말이 안 돼. 문제는 뭐 나올지 뭔지 알고 보는 건가? 그려보고 뭐지? 왜 14, 21이지? 어떤 특정 넓이 하나 구해볼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대충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은 얘네들이 다 특징이 그냥 어차피 요 L2 위에 점이 있네?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나는 지금 K로 잡았죠. 근데 너희는 뭐 문제 풀 때 뭐 P로 해도 되고요. 알파로 해도 상관없어요. 문자의 특징이지 않은 새로운 문자만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걸 키워나가야지. 이게 너희가 수학 문제를 지금 아직 1학년이잖아요. 이게 학년 올라가면서 성적 떨어지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자꾸 수학을 정형화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딱딱딱 뭔가 1번, 2번, 3번 방법을 쓰면 딱 답이 나온다. 이 정형화된 문제는 잘 푸는데 문제를 읽고 뭔가 나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얘들아 원래 수학은요. 처음 보는 문제를 항상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처음 보는 문제.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은 모든 문제 다 처음 보는 형태가 돼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신 시험은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하고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풀면서 한 20몇 문 중에 한 20문제 정도는 내가 거의 한 번씩 풀어봤던 문제처럼 되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지 사실은. 내가 근데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해도 몇 문제는 약간 뭔가 풀어보지 않은 느낌이 되잖아요. 생소한 느낌이 되잖아요. 결국엔 그걸 잘 푸는 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그걸 잘 풀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나한테 뭘 알려줬고 이걸로 내가 요것도 해볼까? 그래프도 그려볼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릴 때 아무것도 안 해놔. 일단 내가 이 문제를 나도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밑에 막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진하게 해놓은 거야. 반대편에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좌표가 2개가 추가된다는 걸 보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놓은 거야. 나도. 근데 나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비리비리 K, 4분의 3 K 잡고 직선 디릭디릭 이렇게 했겠냐고 내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려보고 고정 길이네. 여기서 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서 너희가 그럼 캐치해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가기까지 이런 것도 해보는 거되 복병. 여기 절대값 함부로 풀지 말자. 여기 절대값을 푼다는 건 내가 K가 뭐라고 가정하고 푼 거야? 양수라고 가정하고 푼 거죠. 그럼 이걸 풀어줄 때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 K가 음수일 땐 안 되나? K가 음수일 땐 안 되나? 될 수도 있겠네? 오, 조심해야지. 이거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어요? 원래 절대값 기호는 원래 항상 함부로 벗겨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알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애당초 저 좌표가 1, 4분면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답은 22개겠죠. 그죠? 애당초 이 좌표가 1, 4분면 있어야 된다고 문제에 지정을 해줬다면 오케이? 그런 게 아니면 다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좋은 문제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는 거의 세종 기출을 풀었고 오늘 수업은 거의 지금 강남권 기출이잖아요. 어때요? 이게 어려운 걸 떠나서 약간 사람 골려먹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약간 좀 허탈감 느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로 냈는데도 막 잘 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게 하도 진짜 빡세게 어려운 문제에다가 뭐에다가 반복하고 뭐 하고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밖에 문제를 못 낸다는 거야. 안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뭐. 몰라. 나도 이 지역 휘문 쪽 지역에 있어 보진 않아서. 넘어가 볼게요. 19번. 미안해요. 또 휘문입니다. 읽어봐요. 이거는 글쎄 센스 있으면 풀릴 수도 있어요. 금방. 읽어보세요. 오, 이미 풀었어? 답 뭐 나왔어? 10? 과연 그대의 답은 안타깝습니다.
볼게요. 이거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펜 안 대고도 거의 답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면 더 좋긴 해요. 너희가 아마 여기 삼각형 점 찍어보면 이거 여기 직각인 거 확인될 겁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 2라서. 그죠? 뭐 점만 찍으면 금방 돼요. 근데 뭐 직각이 중요하단 아니에요. 이런 게 또 보인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야? 이 삼각형 넓이랑 똑같은 삼각형을 나눌 건데 삼각형 AB, P 아니에요? 근데 P가 어디 위에 있대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P는 AB를 공유하잖아요. 그럼 AB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높이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C를 지나면서 AB의 모한선 평행한선을 긋고 여기서 아래쪽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찌 보면은 한 칸에 두 칸이잖아. 그럼 여기도 한 칸에 몇 칸? 한 칸에 두 칸 여기 지나는 거 있죠.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 저 AB하고 평행한 선이 있죠.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만나죠. 그럼 P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요. 4개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저 P의 모든 X좌표를 따로따로 구하라니 곱하라니? 곱하라고 했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을 구했어. 그거랑 얘랑 같다고 놓겠죠. 한쪽으로 몰아주겠죠. 그 다음에 뭘로 찾으면 돼? 근각의 관계. 누구네 곱 A분의 C. 그럼 1창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상수항만 중요한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직방 금방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얘나 기울기 몇이야?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이야? 8,3 아니에요? 그럼 y 마이너스 3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8이잖아. 그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7이거든요. 이거 너희가 는 같다고 한 다음에 2차씩 같다고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 2차. 얘 일로 넘어가면 몇이에요? 빼기 10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두근의 곱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0.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두근의 곱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어디 지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잘 그려놓으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요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 얘들아? 7,1이죠. 근데 얘는 여기에서 왼쪽 한 칸 아래로 두 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6, 마이너스 1입니다. 금방 나온다고 사실 이렇게 잘 그려놓으면. 그럼 6,1, 6, 마이너스 1이면 6, 마이너스 1 지나고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 그리면 y 플러스 1은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6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 플러스 2 되네. 그럼 얘랑 누구랑 같다고 할 거야?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고 할 건데 어차피 1차항은 아무 상관없죠. 넘어가니까 뭐 되니? 마이너스 5 되잖아요. 그럼 두근의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5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니까 몇이다? 50이다. 이건 좀 약간 센스 있게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x1하고 x2, 그러니까 모든 x좌표 값을 다 구해라라고 하면 좀 짜증날 수 있긴 합니다. 다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x좌표의 곱이니까 빠르게 풀 수 있어야죠. 이거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미안해요. 남아있는 두 문제 다 휘문입니다. 자, 20번이랑 21번인데 둘 다 주관식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두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작년에 휘문고는 맨 마지막 문제 집합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집합. 이게 아마 20번이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문제일 거예요. 아마 세 번째고 그 다음에 21번이 맨 마지막 두 번째 문제일 겁니다. 근데 둘 다 좀 독특하긴 해요. 20번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20번 문제도 보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뭔가
문제를 읽었을 때 너희가 이 문제에서 약간 이상한 기척을 느끼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왜 만화 생각나냐? 막 패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피스 만화를 좋아하는데 뭐 기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묘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약간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20번 문제를 읽으면 K 범위는 그렇게 기시감이 나오진 않아. 어차피 저 K는 밑에 적혀 있는 직선의 뭔가의 그 값을 조율해 주는 것 같아요. K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L1이 3x 빼기 4y 플러스 76은 0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직선, 맨 위에 있는 직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직선이 이제 L2인데 그게 이제 상수항이 K로 잡혀 있는 거고, 맨 밑에 있는 게 3x 빼기 4y 플러스 7이니까 그러니까 K 저 L2가 L1하고 L2 사이에 있으니까 7부터 76 사이에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직선 평행한 직선 하나 둘 셋 그려놓은 다음에 교점 해놨거든요. 이러고 A, B, C 삼각형이랑 그 다음 D, E, F 삼각형 요거의 넓이를 S1, S2라고 한다면 S1, S2를 줬단 말이야. 근데 S1, S2가 지금 되게 기분 나쁜 숫자 아니에요? 아니 343 대 44래. 여기서 묘한 기시감을 느껴야 된다니까 이게 뭐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도형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두 삼각형은요 닮은 관계는 아니에요. 뭐 평행한 부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뭔가 막 닮음이다 이런 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애당초 이차 함수가 이제 이게 쭉 이게 곡선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닮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죠? 그럼 이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평행한 세선이기 때문에 높이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밑변 길이를 A라고 A, B로 잡으면 높이는 직선 L1과 L2의 거리겠죠. 그리고 삼각형 EDF의 밑변 길이를 EF라고 잡는다면 높이는 L2와 L3의 거리겠죠. 그죠?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비율식을 세워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 A, B랑 EF 좌표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이차함수식 알고요. L1하고 우리가 L3은 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A나 B나 E나 F 중에 깔끔한 좌표들만 나와준다면 3x 빼기 4y 플러스 k 중간에 있는 직선이 있죠.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k라는 문자에서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않니?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문제를 읽고 너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일단 전부 다 직선이 평행이죠. 근데 이거 y는으로 정리하면 기울기 전부 다 몇이에요? 4분의 3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가 4분의 3 직선도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4분의 3은 x가 4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는 거야? 3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일 때 x값이 4만큼 증가하면 대각 길이가 5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내가 저 2차 함수랑 L1이랑 같다고 했어. 그래서 A와 B의 X좌표를 찾았어. 그럼 X좌표끼리의 차이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X좌표의 차이에 여기가 만약에 A,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찾았어. 거기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4분의 5를 곱해주면 대각 길이가 나올 거란 말이지. 굳이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쓰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4분의 5 맞잖아. 4분의 5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보제 L1이랑 y는 x제곱의 교점 찾을 겁니다. 근데 L1이 지금 3x 빼기 몇 i? 4y 플러스 76은 0이죠. 얘들아 이걸 너희가 너무 y는 정리해서 대입하는 것보다 이거 4y는 뭐야? 3x 플러스 16이니까 이거 4y 만든 다음에 대입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센스지. 그냥 무조건 y는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 대입해주면 x제곱 빼기 3x 빼기 몇?
4y 자리에 얘 들어갔으니까 빼기면 여기 미안 4x 제곱이죠? 이렇게 돼야 되지? 미안. 됐나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면은 좋겠죠? 될걸요? 뭐로 돼요? 76 나누기 4 하면 몇이야? 몇이에요? 9, 4, 36이니까 19인가요? 4, 1, 4, 19, 16, 19 어라? 이러면 되나? 그죠? 이러면 맞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 숫자가 커진 상태에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똑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4x 빼기 19고요. x 플러스 4죠. 그럼 우리가 너희 책에 있는 그래프에서 여기가 a고 이렇게 되고 여기 뭐 잡혀 있어? 좌표가 b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 a 좌표가 x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사 콤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9 콤마 이렇게 되겠지. 근데 굳이 y 좌표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얘에서 얘를 빼면 뭐예요? 4분의 19 더하기 몇이야? 4겠지? 이만큼 가로 간격에다가 우리가 몇 곱할 거라고요? 4분의 5 곱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상황이니까 2분의 1 곱할 거고 이제 봐봐. 얘가 마사가 나왔잖아. 근데 이게 x제곱 그래프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마사 콤마 몇이야? 16이지. 여기에서 L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L2식이 뭔데? L2식이 뭐야? 3x 빼기 몇 i? 3x 빼기 4y 플러스 k는 0이죠? 여기랑 여기 거리 구해보자.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3 12 마이너스 몇? 64 플러스 k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5분의 절대값 k 빼기 몇이야? 76이죠. 근데 k 범위가 76보다 커 작아요? 작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문수예요. 절대값이 풀리면서 5분의 76 빼기 k로 나오면 돼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5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무슨 넓이가 되는 거야? S1 위쪽 넓이. 이해되니? 그럼 이제 아래쪽은 뭐 해야 돼?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다가 이제 아래쪽도 하면 4x는 4y는 뭐야? 3x 플러스 7이죠? 그럼 얘랑 갖다 풀어야 되니까 4x제곱 빼기 3x 빼기 7은 0이고 이것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잖아. 4, 1, 7, 1, 4, 7 여기 붙이면 되네. 그럼 얘가 4x 빼기 7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좌표잖아. 여기 두 개 찍히는 거 이렇게. 여기가 이제 C, D인데 C X좌표가 몇? 마이너스 1. D X좌표는 4분의 7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이거랑 같은 식 세워줘야 되니까 2분의 1이고 4분의 5 붙을 거고 X좌표의 차이니까 4분의 7 플러스 1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 마일 콤마 1일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얘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뭐예요? 5분의 절대값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절대값 k 빼기 7이네. 근데 k가 뭐보다 크지? 7보다 크잖아. 얘는 그럼 그냥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5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얘들아? 이게 몇이야? 3, 4, 3분의 몇? 44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같은 건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없앨 건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은 결국에 뭐만 남은 거야? 4분의 19 더하기 4분의 16이죠. 그럼 4분의 16 더하기 19 몇이야? 35 곱하기 76 빼기 k 대 여기는 4분의 몇? 11에 k 빼기 7이 몇이다? 3, 4, 3 대 44예요. 여기 4, 4 지울 수 있죠. 여기 11 지우고 여기 4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343이랑 35랑 동시에 나눠지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로 나눠질 것 같아요?
7. 얘 7로 나오면 몇이야? 7, 49예요? 7, 7, 49. 여기 49네.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5 남죠? 곱하고 곱해서 정리하면 K값 구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이것도 은근히 나와요. 이것도 은근히 나오는 편인데 킬러로 잘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결국에는 AB기랑 EF기를 찾았고 AB기랑 EF기를 찾는 과정에서 당연히 교점 AB, A랑 B좌표, E랑 F좌표 찾았어요. 근데 내가 AB 길이 구할 때 굳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안 썼습니다. 어차피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X값이 4 증가하면 Y값이 3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X값 변환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빗변 길이겠구나. 식을 최대한 라이트화 시켜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고정점 두 개 A하고 E좌표가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저 343분의 44에다가 좀 기시감을 느껴야 돼요. 저게 되게 독특한 숫자라는 걸 느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식을 세웠을 때 되게 지저분한 숫자가 이게 약분되는 구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이거 우리 수업 지금 15분 남았거든요. 한 4분 줄게요. 해보세요. 너희가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자, 볼게요. 아마 뭐 답은 다 못 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 바깥쪽에 꽤 먼 점이죠. 이게 일단 표준형 바꿔보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려면 표준형 바꿔보는 게 좋으니까, 이게 마 3,9에 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 3이고 높이가 9인데 오른쪽에 한참 먼 몇 콤마면 18,1한 요 점에서 이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까지의 거리의 뭐가?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 여기에 어떤 뭐 이런 2차 함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점을 t, f라고 잡았어.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곱이 505가 되는 t1 값, t 값. 근데 그 t 값이 t1, t2죠. 이게 t1, t2고 잘못 적었네. t3, t4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 점 좀 내가 가까이 그릴게. 그냥 원래 되게 먼데 여기서 이 점에서 거리의 제곱이 얘로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길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제곱이 505가 돼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t1 되고 여기 t2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연결한 뭐 이런 직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연장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반지름 길이가 이제 제곱이 몇이라고 또? 865죠. 그럼 더 큰 원 그리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더 큰 원하고 만나는 건 여기하고 여기 텐데, 그럼 얘가 T3이고 얘가 T4일 텐데, 이거 이으면 이렇게 될 거야. 좀 완만하게 되니까, 아, 둘이 이렇게 만나겠구나. 여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까지는 금방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묘한 기시감을 느껴야 돼. 어디서 뭔가 묘한 기시감을 느껴야 되냐면, 굉장히 저 505랑 865라는 숫자는 숫자가 크기도 하지만 그냥 준 숫자는 아닐걸요? 저 505하고 865 너희 문제 풀면서 505하고 865 많이 봤어요? 잘 안 나오는 숫자예요. 근데 쟤를 특별하게 준 이유가 뭘까라는 좀 기시감이 이상해야 돼, 좀 약간.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어쨌든 간에 원의 방정식이 두 개 생기는 거 아니야? x 빼기 18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505다라는 원이랑, 그 다음 x 빼기 18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몇이다? 865다라는 원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t1하고 t2를 찾고 싶어. 그럼 이 2차 함수식을 여기 y 자리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를. 그럼 어떻게 돼? 요 안쪽 부분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에서 1을 뺀 다음에 또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을 해야 되고, 얘를 풀어야 하는 되게 막막한 상황이 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 전개하면 몇 차예요? 여긴 2차죠. 근데 여긴 몇 차예요? 4차거든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고민이 들 거야, 문제 풀 때. 아, 저거 4차를 전개해야 된다고? 아, 근데 맨 마지막 문제 같긴 한데 진짜 찐 전개인가? 아이씨, 잘 안 해요. 이렇게 4차 다 막 전개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뭔가 이건 진짜 아니나 싶은 계산은 진짜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 수도 있냐면, 아, 이거 원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원방 가는 거 아닌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얘가 내 이렇게 두 개 이은 거잖아요. 원 기준 보면 얘가 현이거든요. 도원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이어버리면 원의 중심 관통해요. 여기도 수직으로 여기랑 여기에 수직으로 산 다음에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렇게 관통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좌표값에 대해서 이제 찾아야 직방을 찾고 직방 찾아가지고 교점을 찾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긴 해야 돼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수직노선이 반드시 어디 지나야 된다? 중심 지난다. 이 점과 이 점 여기 지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잘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푸는 거냐면 어쨌든 일단 이걸 전개해서
풀수만 있다면 사실 틀린 풀이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얘가 얘와의 못 찾는 거야. 교점 찾는 거였잖아요. 다만 전개가 지저분할 뿐. 그치? 근데 우리 찾는 답이 어디예요?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에 P, Q 찾는 거죠. 그죠? 잘 들어. 잘 들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기울기나 이런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역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뭐 하기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뽑아낸 정보 얘 있죠? 이 원 있죠? 그 다음에 얘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Y자리에 얘를 대입하니까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치?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볼까? 모든 정보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해버리면 저기는 저 fx 이체, 요 이체 함수 있죠? 얘가 뭘로 바뀌어요? 얘가 x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뭘로 바뀌니? x 빼기 2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9니까 빼면 플러스 8의 제곱은 길이는 안 바뀝니다. 얘도 여기 그냥 이대로 바뀌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의 효과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교점 찾는 게 이렇게 되면서 이번은 이제 전개할 만한 식으로 바뀝니다. 해볼 만한 식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이거 제곱하 21 제곱하면 몇이에요? 400 몇이야? 21 제곱? 헷갈려. 1, 2, 441? 그러니까 상수항 441이죠. 이거 전개하면 88 몇이야? 64 아니에요? 더하면 몇이야? 얘가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묘한 기시감을 느껴야 돼. 이상한데? 이런 건 좀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가 대입하기 쉽게 역평행 이동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전개하면 x제곱 빼기 몇이야? 42x 더하기 어차피 상수항 얘하고 날라갈 거 아니야. 적을 필요 없지. 더하기 x 몇 제곱? 4제곱 8이 16x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하고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아 얘하고 얘구나. 그럼 얘가 x 4제곱 더하기 17 x제곱 빼기 42x인가요? 맞니? 그럼 얘가 일단 x로 한번 묶이죠. 그 다음 x 세제곱 더하기 17x 빼기 42는 0 되네. 이거 마저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지? 뭘로 될까요? 조이제법 해야 될 겁니다. 1, 0, 17, 몇? 마이너스 42. 뭘로 될까요? 뭐 7, 6, 40이니까 1로는 안 될 거고 만만한 거 2로 해볼까요? 안 되나? 아 더하는 거지? 중간 곱할 뻔했네. 몇이야? 21. 되네. 이렇게. 그럼 이 식 자체가 현재 x에 x 빼기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1은 0이잖아요. 근데 여기 2차식의 판별식 t가 b제곱 빼기 사실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해가 안 나와요. 그럼 0하고 2라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근데 이 0하고 2는 다시 역평행 이동 해줘야지. 0,1을 다시 여기서 몇을 빼주면 3으로 빼주면 마3 여기는 몇을 더해주면 그럼 몇이야? 11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그림에 있는 너희 그림이래. 어쨌든 간에 이 좌표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좌표를 평행 이동시키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여기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럼 몇 콤마 몇? 0,0이랑 2, 몇이야? 4죠. 그럼 0,0랑 2,4 가지고 직선 구하면 몇입니까? 기울기 몇 자리야? 2죠. 그럼 y는 몇 x? 2x 아니에요? 그럼 얘랑 이제 여기 밑에 거 있죠? 여기도 그 직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을 한 다음에 평행 이동시키면 얘겠네.
이해됩니까? 이거 되게 신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으로 4차식을 전개하는 생각만 하면 넌 못 푼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 킬러 문제고 되게 독특하고 생소한 문제야. 이런 게 시험에 남발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발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제 거의 1%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원래 더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되게 이런 구조로 생각하는 거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2강까지 끝났네요. 끝났고 원방을 좀 미리 줄게요. 예스팔 학생은 안 하겠지만 해보세요. 자, 뒤에 학생도 줘요.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수요일이죠? 금요일은 없고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월요일 4회차 강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복습 잘하세요.